순환 조합에 대해서 공식은 소개를 했고 실제로 경우의 수 문제도 한번 해봅시다. 135쪽에 506번. 자, 506번에 괄호 2번 먼저. NP 보이죠? NP. NP는 뭐라고 바꿔줄 수 있어요? N N-1 그렇죠? NP4는요? N-1 그렇죠. 4개가 나와야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등호 표시되어 있고 앞에 12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양변 약분하면 여기가 12가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각각 4, 3 하나만 잡아도 뭐 나오죠? n값 얼마예요? 6이요. n값은 6이죠. 이렇게 구하겠다는 얘기고. 괄호 2번을 먼저 풀었는데 괄호 1번의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OPR 이렇게 되어 있다고. 괄호 1번하고 괄호 2번하고는 똑같이 미정계수 n, r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괄호 2번에 비해서 괄호 1번은 요 뒤에 문자가 이렇게 나오죠? 미정계수가. 네. 그러면 R개, 5개에서 R개를 나열해야 된다는데 R개가 몇 개인지 모르니까 이게 쓰기가 애매하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은 딱히 뭐라고 그냥 뭐 주저리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60이라는 게 되려면 5인지 5 곱하기 4인지 5 곱하기 3인지 이렇게 써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딱 60개가 되니까 이거를 거꾸로 추론해서 이게 3이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507번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507번은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하면 한 방에 정답은 3이에요. 이거는 이제 C하고 착각을 해줬으면 하고 노리고 나온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것들을 하면 되는데 5번을 좀 보면 이게 어느 문제집이든 이론으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외우고 있는 사람은 그닥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맞게 나온 건지 틀리게 나온 건지를 막상 따져야 될 적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은 맨 처음에 n이 나오는 거는 당연하죠? 네. 근데 그 다음에 n-1, n-2 이렇게 마이너스 기호가 붙는다는 걸 감안했을 때 n도 n 빼기 0 이렇게 쓰는 게 안전방이에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n-1, n-2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게 전부 몇 개가 돼야 된다? R개가 돼야 되면 여기가 n-r이 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10개면 n-10이 되면 안 되죠.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0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역시 생각을 하는 기준은 구체적으로 숫자를 생각을 해보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이게 만약 10이면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 얼마라고 봐야 됩니까? 9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럼 실제로 여기 쓰이는 게 이거 쓰이는 것보다 1이 더 크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는 이거보다 1이 작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R-1 이것도 안 가르쳐주면 쉽지 않아요. 그 앞전 시간에 잠깐 끌어갔을 때 이거를 자꾸 기호화해서 나오는 거일수록 숫자처럼 외우는 방법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이게 왜 헷갈리는 거냐? 퍼뮤테이션의 기호는 시작부터 n-1로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기호화돼서 나왔을 때. 그랬을 때 뒤에 실컷 마이너스가 n도 n-0로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말 그대로 0부터 9까지가 붙어야지 이게 전부 몇 개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R을 적정한 숫자로 잡아서 R은 죽어도 아닐 거고 R 플러스 1이지 R 마이너스 1이지 이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끝에 분배해서 정리하면 N-R 거꾸로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생각은 이해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가 늘상 이 문제를 이렇게 공식을 외워가지고 이걸 좌변 우변으로 외워서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또 당하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냐. 쉬우니까 구체적인 숫자로 생각을 하는 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생각에는요. (508번은요) 조금은 가볍게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게요. 508번 혼자 하라고 그랬더니 또 스텝 1인데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럴까봐. 자, 508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배열하는 순열의 수 NPR. 당연히 r은 n보다 작아야죠. 같을 수도 있습니다. 모조리 뽑아서 나열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줄 서로 다른 n개에서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나는 이제 보통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밑줄로 치는데 자릿수를 그래서 r개를 나열해야 되니까 몇 번째 자리까지? r번째 자리까지의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준 게 그림 1이다. 그 그림 1에 첫 번째 자리에 올 대상을 정하는 방법의 수는 당연히 몇 가지입니까? n가지죠. 그래서 가에는 n이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뭔가 곱하기 이제 그런 거를 쓰는 개념에서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 자리에는 n가지 중에서 누굴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n가지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됐을 거야. 그지? 그 개념이거든요. 지금 거기 그런 말은 없지만 이때 그림 2에 나머지 남는 것을 배열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새로운 하나의 퍼뮤테이션을 보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뭔가 하나를 썼을 거니까 몇 개가 남는다? n-1이 남겠죠. 그리고 나열되는 것도 r개 나열이 아니라 r-1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에 들어가는 건 뭐가 되는 거다? n-1p r-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npr은 답을 뭐라고 낼 수도 있다? n 곱하기 n-1p r-1이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매우 합당하죠? 그냥 곱의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거를 이런 설명 없이 그냥 받아들여서 외워라 그러면 그거 좀 어렵겠죠. 그리고 퍼뮤테이션, 컨비네이션 이런 것들이 뭐 선생님 대학교 때 C를 조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뭐 수학과가 아닌 학생들은 들을 일이 아마 거의 없을 건데 뭐 또 흥미 삼아서 듣는 사람들도 나는 봤어요. 자기가 수학과를 가지는 않았지만 수학적인 과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이제 청강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조합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조합론. 조합인데요. 조합론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에 관한 어떤 모든 경우의 수를 갖다가 총 집대성을 해놓은 교재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공식은요. 거기 아마 100개는 있을 거예요. 진짜 많아요. 근데 그런 모든 공식이 설명하기 쉬운 것만 있는 게 아니겠죠. 어려운 것도 있겠죠. 그죠? 우리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나온다. 기껏 나오면 네모칸 메꿔넣기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지금 이제 좀 썰이 길어지고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학교 내신 문제에서 네모칸 메꿔넣기가 나올 수 있는 유력한 곳은 딱 한 군데예요. 원래 절대부등식의 증명. 절대부등식의 증명. 그게 네모칸 메꿔넣기로 나오는 게 유일해요. 거의는. 그래서 거기서 나오면 나오는 거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뭐도 모르는데 그걸 이번에 네모칸 메꿔넣기 내면 재밌겠다. 그자 될지 말지 고민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애들이 신경을 쓰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이게 실제로 만약에 좀 되는 놈이 나오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시험 볼 때 감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09번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풀어도 되고 문제 읽어보면 왜 그런가 보다 할 거예요. 여러분도 510번도
n권 중에서 세 권 뽑아 책꽂이에 일렬로 꽂는 방법을 불구해라. 이것도 마찬가지요. n, n-1, n-2 세 개 곱해서 720이겠죠. 연속하는 세 개 숫자 곱해서 720 나오려면 19, 8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되죠, 그죠? 네, 간단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문제가 그랬지만 P라는 거의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P는 총개수 n개에서 r개를 뽑을 때 조건이 딱히 없어요. 예. 거기에 이제 조건이 다른 게 가미가 되면 C의 조건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팩토리얼의 조건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일단은요. 511번. 남학생 2명, 여학생 4명 일렬로 설 때 양 끝에 적어도 한 자리는 남자가 좀 서줬으면 좋겠다. 그럼 뭐를 피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를 피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피하겠다는 걸 구해서 전체 경우에 있어서 빼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죠? 양쪽 모두의 여학생이 쓰는 경우는 피하겠다. 이런 경우죠. 그죠? 네. 시간 한번 세워볼까요? 전체 인원수 몇 명이니까? 6명. 그러면 6팩토리얼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학생이 지금 4명이죠? 우리는 노골적으로 양 끝에 누가 서는 경우? 여학생이 서는 경우. 그러면 양 끝이면 맨 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맨 앞에다가 어떤 여학생을 세울 것인가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리고 맨 끝에는 또 어떤 여학생을 세울 것인가. 끝. 그래도 하여간 몇 명을 세우는 거니까 이것도. 아니지. 이것도 하여간 전체는 몇 명 세우는 거니까. 6명 세우는 거니까. 이렇게 했으면 지금 몇 명까지밖에 안 세우는 거니까 2명 세운 거니까 나머지 남는 여자애들과 남자애들은 구분 없이 그냥 지들끼리 마음대로 쓰면 된다 이거죠. 네. 이 계산하면 되죠. 네. 근데 이제 이거 계산할 때도 이거 지금 뭐 6팩, 4팩이니까 숫자가 별 볼일 없는데 숫자가 이게 크면 이거 계산하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냥 막 노가다로 계산하지 마시고요. 인수분해 사용하세요. 공통인수가 몇 팩토리얼입니까? 4팩토리얼. 이게 그래도 조금 나아요. 그러면 여기 4팩토리얼 빼내면 5 얼마 남습니까? 30 마이너스 여기 얼마? 12 이제 이렇게 되겠죠. 네. 이것도 그렇게 용 빼는 수는 없어요. 이렇게 나오면. 그래도 이게 그나마 좀 나아요. 그나마. 그래서 4팩토리얼은 얼마니까? 24. 24 곱하기 요거는 18. 여기서부터는 진짜 노가다 계산하셔야 됩니다.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잘 해가지고 4를 찾는데 8, 4, 32 또 머리 굴리죠? 1의 자릿수가 2 돼야 되는 거면 거기 정답 4번밖에 없네요. 네. 왜? 이런 거는 나름의 우리가 지혜라고 그러죠. 잔머리가 아니라. 잔머리가요? 자, 512 갑니다. 문제가 아직까지 쉽습니다. 체육대회 100m 달리기, 100m 달리기를 하든 1m 달리기를 하든 뭐 그거는 뭐 상관없는 거고 빨리 들어온 순서대로 1, 2, 3등 상품을 받는데 6명이 달리기를 했다. A, B를 포함한 6명이라고 그랬죠? 네. 자, 우리가 경우의 수 문제 쉬운 거는 알아서 푸는데 쉬운 문제일수록 어려운 문제를 대응하는 방법을 평상시에 연습을 해둬야 된다. 그게 선생님이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지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막 아까 뭐 전 시간에 했던 것도 빨강색으로 막 숫자 써주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경우의 수의 문제를 풀 때 사람에다가는 꼭 이름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빅엿을 먹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 이름을 붙여놓으면요 그래도 무생물인 문제가 반생물처럼은 가요. 알겠나요? 네. 그럼 6명이면 A, B 말고 아직 몇 명 이름 더 붙여야 돼요? 네. 4명 이름 더 붙여야 되잖아요. 그죠? 이건 쉬우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면 A, B하고 구분은 좀 돼야 되겠고 이름은 붙여야 되겠고 그러니까 A, B 외에 나머지 애들은 뭐 P, Q, R, S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든가 아니면 스몰 A, B, C, D 이렇게 붙인다든가 근데 뭐 만나들 봤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를 만나보다 보면은요 뭐 8명의 부부가 파티에 참석했는데 뭐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랬을 적에 뭐 부부끼리는 뭐 악수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적에 매치시키려면 뭐 남자가 여자보다 등치가 좀 크니까
첫 번째 부분은 라지 A, 스몰 a. 두 번째 부분은 라지 B, 스몰 b. 이 스펠링이나 이런 걸로 구분 내지는 공통점을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 A, B 다음에 스몰 a, B, C보다는 난 다른 게 낫겠다 하면 그렇게 잡아도 되고, 딱히 원칙은 없어요. 원칙은 없는데 또 이름을 잡아본 사람은 이름 잡는 거에 대해서 안 잡아본 사람보다는 당연히 요령이 좋겠죠. 그리고 그게 또 헷갈리면 안 되니까. 아니면 뭐 이런 것도 괜찮죠. 내가 선호하는 방법인데 A, B 해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나다라. 확실하게 구분이 되죠. 그렇죠? 가시 있잖아요. 가시. 나시도 있잖아요. 괜찮네요. 다시 있습니까? 나는 못 봤습니다. 살면서요. 네. 가시가 있어. 가시 있어요. 못 만나봤나요? 가시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가시. 우리 고등학교 다닐 적에 가형순이라는 친구 있었어요. 그 가나다 순이었거든요. 우리는 고등학교 다닐 때 항상 1번이었어요. 공부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아, 허당해요. 기타 엄청 잘 치는 줄 알았어요. 아, 허당해요. 뭘 해도 그렇게 허당이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부러운 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여친이 되게 이뻤던 것 같아요. 속은 거예요. 허당이한테. 자, 어쨌든 간에 문제로 돌아옵시다. A, B가 모두 상품을 받아야 된대요. 그리고 인원은 6명이고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이 상품을 선택하는 겁니다. A, 그러니까 너무 현실적으로 가면 A가 지 맘대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만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할 때는 사람이 상품을 선택하는 거예요. 네.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건 카드 나오죠, 그죠? 네. 카드가 자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가면 곱하기 숫자가 이상하게 나와요. 자, 먼저 A가 상품을 받는다. 그럼 A는 1, 2, 3등 중에서 하나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럼 A가 상품을 받으면 세 가지인가요? 네. 그럼 B가 상품을 받으면 두 가지인가요? 네. 아, 그러면 A, B가 일단 상품을 받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6가지. 6가지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나머지 애들은요? 줄지. 줄지. 나머지 애들은 그냥 줄을 세워요? 아니에요. 줄 세우면 안 돼요. 아니에요. 지금 6명이 모두 달리기를 하기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부터 6등까지는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품은 1, 2, 3등만 주는 거지. 그리고 그 중에 A, B는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지. 근데 A, B가 상품을 받는 경우는 분명히 상품이 사람을 고르는 거니까 3 곱하기 2는 맞다 이거죠. 그럼 나머지 애들이 등수에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A, B면은 2명이고 등위는 3명이니까 뭐 나머지 A, B가 차지하지 못한 등위를 나머지 4명 중에 누군가 선택은 하겠지만 누군가 뭐 등위는 선택이 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A, B 선택했으면 나머지는 줄 세우면은 뭐 나머지 등 B 뭐 이렇게 등위가 비어 있는 데든 아니면 상품을 못 받는 등이든 채워는 질 거 아니냐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3 곱하기 2에다가 몇 팩토리얼 붙이면 돼요? 4팩토리얼. 4 팩토리얼 붙이면 돼요. 네. 그럼 계산 끝나는 거죠. 얼마나? 4 팩토리얼은 24 곱하기 6이면 얼마나? 144. 144가 되겠네요. 144. 꽤 많네요. 꽤 많네요. 뭐 이거를 중학교 동생들한테 던져준다고 해서 걔들이 못 풀지는 않아. 우리는 3P라는 표현을 쓰지만 걔네는 그냥 3 곱하기 2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4팩토리얼이다 라고 하지만 걔네들은 4, 3, 2의 곱이다 이렇게 쓰는 것 뿐이겠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은 중학교 수준의 문제를 굳이 내지는 않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특정 자리의 경우의 수, 뭐 특정 문자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라고 중학교 때 배우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수준의 문제집까지 풀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문제집에도 분명히 일품이 있고 블랙 라벨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문제는 상당수 고등학교 1학년 영역을 침범한 문제겠지만 중등의 애들 수준에서 풀 수 있는 문제겠죠. 그죠? 그러면은 마냥 쉬운 문제만 내지 않는 게 당연히 학교 선생님들의 마인드 같습니다. 네. 그걸 돌파하는 거는 이제 노가다밖에 없고요. 513번
그래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애들이 안 헷갈린다고 봐요. Monday라고 하는 거 M 쉼표, O 쉼표, N 쉼표 이게 맞죠, 그죠? 네. 6개의 문자가 있는데 O하고 A 사이에 문자 두 개 들어가게 해라. 이거 뭐 선생님이 본 수업 때 들었던 수업들을 갖다가 복습시켜주는 경우네요. O, A 사이에 2개 들어가면 4개네, OA까지, 그죠? 그거 세트 메뉴 먼저 완성하는 거죠? 네. 그럼 OA 사이에 두 자리에 OA가 아닌 나머지 4개 중에서 하나씩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가는 게 4 곱하기 3. 근데 OA 자리 바꿀 수 있죠? 네. 그러니까 4 곱하기 3에 또 얼마가 붙어야 돼요? 2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팩토리얼이 좀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뭐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럼 편한 대로 하고요. 그러면 여튼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세트만이 개수가 되겠죠? 네. 그리고 그걸 세트 메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거를 하나로 보겠다는 얘기지. 네. 그러니까 O 땡땡 A를 하나의 메뉴로 보면은 전체 6개가 우리는 일종의 3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세트 메뉴 완성될 때마다 또 줄 세우는 경우를 생각하니까 방금 얘기했던 거 마지막 3팩토리얼 마저 곱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432 곱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네. 문제가 쉬우니까 좀 재미가 없죠? 네. 팍팍들 푸셔도 됩니다. 514 어느 장기자랑에서 노래 3팀, 춤 3팀이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노래와 춤을 교대로 공연을 해줄 때 6개 팀 순서대로 서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자, 교차로 줄 서는 거죠? 네. 노춤. 정답 3팩 곱하기 3팩. 그죠? 네. 춤노. 그것도 3팩 곱하기 3팩. 이 경우는 개수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간단하죠. 그죠? 네. 3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계산해서 그냥 곱하기 2 때려버리면 답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515. 자, 발라드 3곡, 힙합 4곡, 7곡을 순서를 정하여 차례대로 한 번씩 나열한데 발라드는 2곡 이상 연속해서 듣지 않겠다. 마음이 슬퍼지나? 아니면 졸리나? 그럼 발라드 2곡은 떨궈놔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누굴 먼저 배열하는 겁니까? 힙합이 들어갈 몇 자리?